자, 이 3교시에서는 기술 창업 그 사이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술 창업 사이클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제품의 그 수명 주기라는 게 있고요. 기술 수명 주기라는 게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책마다 보면은 PLC,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하고 그 다음에 기술 수명 주기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도 하고 안 나와 있기도 하고 또 기술 수용 주기 이런 거하고 또 헷갈리게 막 설명이 돼 있어서 저도 초반에 제품 수명 주기하고 기술 수명 주기하고 기술 수용 주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술 어, 어떻게 보면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창업학 개론 강의를 하면서 그것을 한번 이렇게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제 강의를 들으시고 앞으로는 PLC, TLC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히 개념을 가지고 가시면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럼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돼 있는데요. 이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술 수명 주기는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고 PLC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은 여기 보면 제품 서비스 수명회가 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돼 있죠. 요게 PLC 라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제품이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를 이렇게 걸치면서 도입기에서는 이제 제품이 이제 진입을 해서 팔리기 시작하고 성장기에는 본격적으로 이렇게 기울기를 거리면서 성장을 하죠. 그래서 성숙기에는 이 변곡점을 만들면서 이제 정체기를 맞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쇠퇴기에는 이렇게 어, 이제 매출이 줄어드는 구조가 되는데 이걸 우리는 PLC 제품 수명 주기 또는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술 수명 주기는 TLC 테크놀로지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이 기술 수명 주기는요. 이 세택이라는 게 안 보이죠. 그냥 표준화 단계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된다는 게 이 제품 수명 주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수명기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렇게 탄생기, 태동기 또는 도입기, 그 다음에 기술이 성장, 확산기, 그 다음에 기술이 이제 안정화 되는 단계, 그 다음에 이제 표준화 되는 단계, 이렇게 보통 구성이 됨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PLC, 그 다음에 TLC의 그 관계를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이 파란색으로 매출 곡선이 PLC, 즉 Product Life Cycle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거는 TLC, 기술 수명인데 PLC와 TLC 차이점은 PLC는 세태기가 있는 반면에 기술 수명은 세태기는 없고 안정화되고 표준화되는 그런 단계로 이렇게 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수명 주기 PLC와 이제는 기술 수용 주기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것도 제가 굉장히 처음에는 이제 정리하기 전에는 헷갈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번 창업학 개론을 하면서 이 제품 수명 주기에 대해서 제품 수명 주기와 기술 수용 주기를 제가 이제 명확히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기술 수용 주기는 논문에서도
이게 많이 나오는 하나의 그 이론입니다. 그래서 TAM 이라고 하는데요. 탐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테크놀로지 어셉션 모델 TAM 탐이라고 아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이 기술 어, 수용 주기가 이 제품 수명 주기하고 이렇게 일치를 하는데요. 제품 수명 주기에서 이 도입기와 이 성장기 요 사이에 캐즘이 발생합니다. 이 캐즘이 발생하는데 이 캐즘은 운용 자금이 이제 부족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캐즘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매출이 정체기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얼리 어댑터에서 제품을 구입하는 청들이 이제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 초입기에 들어가면 이게 이제 그 제품의 그 신규성, 혁신성만으로는 매출이 일어나지 않고요. 이때는 전혀 다른 성격의 타겟 고객이 이제 대상이 됩니다. 그것은 신뢰성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인지도가 있을 때 마케팅이 제대로 되었을 때 그 제품이 무엇인지 알 때 구입을 하는데 이때 이제 기술 기업들은 보통은 혁신성을 내세우면서 어, 이렇게 제품을 출시하다 보니까 인지도가 없습니다. 즉, 이 제품이 어떤 용도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어떤 효과를 낼지에 대해서 일일이 마케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고객을 설득하고 그리고 체험을 하기까지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많은 투자가 발생하는데요. 그때 이 매출이 정체화되고 그리고 운용 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그 상태를 우리는 캐즘이라고 해서 이때 기업들이 보통 많이 어, 이렇게 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 도입기에서 성장기 초입 이때 이제 캐즘이 발생하고 이 캐즘을 잘 극복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성장기 성숙기 간다. 이게 기술 수용 주기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 수명 주기를 이렇게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해서 특징하고 이때 이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 경영 지도사 자격증 공부를 하게 되면 어, 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제품 수용 주기와 그에 따른 기술 수용 주기를 비교하시고 그리고 그 단계별 특징과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레벨의 시험이면 전체 100점인데 그중에 한 30점 정도 배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은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한 두 문제 정도 나오고 그럼 60점이 되고 나머지 40점이 20점짜리 하나, 10점짜리 두 개 이렇게 해서 이제 1시간 반 동안 기술하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경영지도사 자격증 과정뿐만이 아니고 창업보육 전문 매니저 자격 과정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먼저 이런 거를 외우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이해를 통해서 몇 번 이해를 하다 보면 연상작용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본인께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도입기에는 매출, 이익, 고객, 경쟁사 관점 매출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빨간색은 이익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고객, 타겟 고객은 혁신 소비자, 그 경쟁자는 소수. 그래서 이 도입기 특징은 매출은 낮고 성장기에는 급속 성장하고 성숙기에는 매출이 최대가 되고 그다음 쇠퇴기에는 매출이 감소하더라. 그 이익은
초창기 이제 BEP를 달성하기 전에는 적자를 내다가 이제 BEP가 첨가 이제 적자를 내다가 투자 대비 수익 이익과 투자 대비 이익과 일치하는 이 단계에서 BEP가 되죠. 그래서 그때 급속 성장 단계에서 이제 이러한 이익도 많이 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BEP가 만족시킬 는 어느 정도 성장기 중반이나 후반에 가면 이제 투입된 게 다 회수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이익이 최대가 되는 거죠. 여기 최대가 되고 그때 이제 어, 그 고객은 성장기에는 초기 수용자고요. 그리고 성숙기에는 초기 수용자와 초기 다수자와 후기 다수자 예 되고 그 다음에 쇠퇴기에는 후기 수용자 그러니까 초기 수용자는 어떻게 보면 얼리 어댑터 혁신 소비자는 신제품만이라는 이유로 제품을 구입하다가 이 초기 수용자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캐점이 발생하고 그 캐점을 잘 마케팅적으로든 잘 극복하면 그때는 이제 초기 수용자가 제품을 구매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입소문을 내서 요 초기 수용자를 따라서 이 초기 다수자들이 구매를 성숙기에 하게 되고 그 성숙기 후기에 이제 또 후기 다수자가 구매를 하게 되고 이제 후기 수용자는 뭐냐면 버티고 버티다가 구입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매가 일어나고 경쟁사는 도입기에는 초창기 시작이니까 없죠. 근데 성장기에는 경쟁사가 급속히 증가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경쟁자가 증가하는 걸 나쁘게 볼 게 아니고 이 그만큼 이제 마케팅이 됐기 때문에 우리 제품이 어떤 건지 이제 소비자도 알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이 줄어든다. 그러므로 마진율이 오히려 더 늘어날 수가 있고 경쟁자들이 오히려 우리 제품을 마케팅을 해준다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성숙기에는 경쟁자가 이제 최대가 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레드 오션화 되는데 실제로 이제 요즘은 이 블루 오션은 없고요. 레드 오션에서 이러한 수익을 내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 왜? 기존 앞에 기업들이 마케팅을 해놓고 문화를 만들어 놨거든요. 어떤 제품이고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고객들은 벌써 우리가 출시하는 그 제품에 대한 문화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러므로 제품만 출시했을 때 고객은 알아볼 확률이 높고 마케팅 비용이 적게 든다는 거죠. 그래서 경쟁사가 최대인 게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쇠퇴기에는 진부화가 돼서 이때는 이제 대체제나 대체 경쟁자가 이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로섬 게임에서 이제 감소하기 때문에 이때는 별로 투자를 안 하고 최대한 박리담회로 많이 팔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가져가게 됐죠. 그래서 이 마케팅 전략을 보면 이 목표를 보면 도입기에는 인지도 향상을 하고 시장 확대가 목표예요. 그래서 캐즘을 잘 극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장기에는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려고 노력하죠. 이때 이제 많은 어떻게 보면 마케팅 역량을 집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BEP가 달성이 되면서 마케팅을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줄이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가게 되고 이제 쇠퇴기에는 어, 비용 절감 쪽에 더 오히려 마케팅 공격적인 마케팅보다는 비용을 절감시켜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제품 가격 유통 촉진대 이제 이게 포피죠. 포피 관점에서 보면 도입기에는 기본 제품만 출시하고 성장기에는 제품 라이브러리 즉 제품 종류를
시리즈별로 이렇게 확대를 하고요. 성숙기에는 고객의 인지도를 적극대화시켜서 브랜드 모델로 이렇게 고객들이 무엇을 구매를 하더라도 우리 제품이 되게끔, 이걸 제일 잘하는 데가 크로크앤갬블이거든요. 미국의 매대를 가보면 그 하이타이 뭐 이런 제품들을 이렇게 놔두는데 거의 브랜드가 이 프록터 앤 갬블 P&G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다양한 제품들이 깔려 있는데 반 이상이 P&G 겁니다. 그런데 P&G를 티를 안 내고 이렇게 깔아놓고, 그래서 뭘 구입을 해도 이게 P&G를 구입을 하게끔 그런 전략을 씁니다. 세태기에는 이제 그렇게 해서 하다가 경쟁 제품이 이제 전혀 다른 형태의 그런 제품들이나 서비스 모델이 나오면 그때는 가치에 따라서 그 제품을 개발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제품 관점이고, 그 다음에 제품은요, 제가 보면 이게 디자인적인 부분이 있고 기능적인 부분과 성능적인 부분, 이 두 가지로, 세 가지로 이렇게 해서 제품이 구성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가격은 처음에는 아예 고가격으로 하든지 아니면 원가 가산 전략으로 이렇게 처음에 시장에 출시를 합니다. 왜? 혁신 제품이 기존 없기 때문에 원가에다가 가산해 가지고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거나, 아니면은 아예 우리가 낚시하듯이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해요? 제일 높은 데서 낚시를 시작해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죠. 이걸 우리는 훈련 전략, 스키밍 전략이라는데, 고객들이 어떤 가격에 살지를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 낮은 가격보다는 최대한 높은 가격에서 시작해 점점 떨어뜨리면서 고객의 반응을 보는 거죠. 그게 고가격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기에는 시장 침투 전략. 이게 뭐냐면 성장기에는 이제 경쟁자들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하면 이 우리가 제품 가격을 싸게 해서 일단은 고객이 사게끔 해서 사용해 보게끔 하는 게 오히려 더 마케팅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비를 어, 어, 이 가격에 반영을 시켜서 오히려 가격 할인 전략으로 해서 시장을 침투하는, 이게 시장 침투 전략이고요. 그래서 한번 사용해봐, 사용해보고 판단해, 뭐 이런 컨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숙기에는 이제 워낙 경쟁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상대방 가격 대비 우리 가격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 경쟁 대응 가격으로 가는데요. 이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품 중심이 아니고 경영 매니지먼트가 더 중요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보면 제품 수명 주기 관점에서 보면 경쟁 대응 가격으로 가는 건 이건 경영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경영적으로 어떻게 효율을 가지고 가면서 원가를 낮춰서 상대방보다 최대한 가격을 조금이라도 낮추면서 그 사이 갭을, 원가와 그 판매 가격 사이 갭을 만들어서 수익을 극대화하느냐, 이게 이제 이익을 극대화하느냐, 이게 성숙기 시장의 특징이고요. 그다음 세태기에는 이제는 조금 가격이 손해를 보더라도 판매를 통해서 어, 시설 투자비를 회수하는 거죠. 그래서 어, 시설이 어떻게 보면 감가상각 연한을 만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제품을 많이 어,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하는데, 이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에는 감가상각비가 반영이 됐죠. 그러니까 가격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 세태기에는 감가상각비를 그냥 반영을 안 시키고 그냥 판매를 함으로 해가지고 그 가격만큼 싸게 되는 겁니다. 저렴하게. 그렇게 해서 세태기에는 투자비를 회수하는 전략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통 전략은 도입기에는 유통 경로를 확보하는 게 제일 전환이지만
성장기에 이제 유통망이 확보되면 그걸 이제 확장을 시키는 거죠. 거점별로. 그 다음에 이제 성숙기에는 유통망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쇠퇴기에는 선택적 유통. 그래서 이 왜 그러냐면 이제 가격을 이제 매출이 감소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고정비를 최소화시키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어, 이 선택적으로 유통비도 이제 아끼는 단계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선택적 유통을 해서 어떻게든 최대한 마진을 남기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촉진은 광고 홍보가 있고요. 초창기에. 성장기에는 인적 판매, 즉 방문 판매를 통해서 한번 사보게 하고요. 그 다음에 성숙기에는 이제 판매를 촉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 이제 브랜드 모델을 다양화시키고 그리고 가격 중심으로 해서 경쟁자 대비 조금이라도 싸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통망을 확대하기보다는 유지를 통해서 성숙기를 대응을 하고 왜냐하면 경쟁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쇠퇴기에는 촉진비, 마케팅 판촉비를 최소화시켜서 투자 회수하는 데 관점을 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을 조금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중간에 또 이렇게 설명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니까 오늘 그냥 가볍게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품 수명 주기하고 기술 수용 주기가 있고 그 기술 수용 주기는 도입기와 성장기 사이 캐즘이 있다. 그래서 그 기술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신기술 같은 경우에는 혁신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자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PLC와 기술 수용 주기 관계를 TAM 관계를 제가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 표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제 나름대로 다시 재정리를 했는데요. 자 보면 어, 처음에 이제 기술 수용 모델 기준으로 한번 보면 혁신 수용자가 있고요. 이게 혁신 수용자가 한 3.5% 전체 100이라면 그리고 초기 수용자가 13.5% 그래서 두 개를 합하면은 이게 얼마죠? 혁신 수용자 2.5%입니다. 혁신 수용자가 2.5%고 초기 수용자가 13.5% 정도 돼서 어, 보통 이제 한 16% 되고 이게 후기 수용자하고 어떻게 보면 비율은 거의 같다고 이렇게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혁신 수용자들은 초기 수용자는 이분들은 그냥 새롭다는 그 혁신적인 거기에 오히려 이제 구매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초기 수용자로 넘어가면요. 이 초기 수용자는 그런 신규성보다는 제품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을 때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성도가 있을 때 구매하기 때문에 이때를 이제 기업으로 봐서는 굉장히 운용 자금 사정이 안 좋죠. 그래서 이게 캐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기 다수자가 있고 그때 이제 이 매출이 이제 성장기에 접어든 거죠. 이때 이제 마케팅비가 많이 소요가 되고 그리고 후기 다수자 이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성숙기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이게 쇠퇴기까지 이렇게 가는데 이때 이제 후기 다수자가 전체 34%, 후기 수용자가 16% 이렇게 구성이 되고 여기 보면 별표가 있는데 이게 이제 별표가 캐즘이고요. 그 앞에 이제 혁신 수용자가 퀘스천 이게 BCG 매트릭스에서 표현하는 방식인데 이제 처음에는 이 아이디어
제품 같은 경우에 이제 퀘스천이 있어 잘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른다. 시장 검증도 안 돼 있고. 그런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시장이 검증돼 가지고 라이징 스타, 어, 이 별로 표시가 돼 있는데 이때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이제 어, 비즈니스 모델에서 초기 다수자에 해당될 때 이제 이 별로 표현되고 그 다음에 후기 다수자일 때 이제 현금을 이제 많이 확보하게 되죠. BP도 이제 어느 정도 달성이 되고 그럼 이제 이때 상태를 돈을 버는 캐시카우로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출이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이렇게 사라질 때 이때를 도그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시장 점유율이 핵심 수용자와 초기 수용자 이때는 낮고 초기 이제 다수자하고 후기 다수자가 실제로 전체의 68%를 차지하는데 이때가 이제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후기 수용자는 시장 점유율이 또 낮아지죠. 그리고 성장률 관점에서 보면 이제 캐시 카우 단계 이전까지 있죠.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전까지는 시장 성장률이 이제 높게 올라갔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세태기에서 시장 성장률이 낮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PLC와 TAM, 즉 기술 수용 주기 모델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